네, 이번엔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난 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기업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2차 전지 대형주에 큰 매수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DX를 사들였고 모든 2차 전지가 포함된 건 아니었습니다. 순 매도 종목을 보니까요.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에는 순 매도를 보였더라고요. 그 밖에도 유한양행과 현대바이오를 사들였던 외국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9시 51분 기준으로 어떤 기업을 사들였나 보니까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보이며 오늘도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AI 의료기업 루닉과 함께 신한지주라던가 셀트리온, 그리고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순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입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 가운데서도 HP, SP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은 지난주에 어떤 업종과 기업을 담아냈을까요? 보니까 이 반도체 두 대장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여전히 강하게 매수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도 삼성 SDI,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을 사들였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에 반응을 했죠. 이 삼성 SDI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크래프톤까지 호실적을 보고하면서 실적 기반의 기업들을 담아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기간 오늘 오전 9시 51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여전히 삼성전자, 삼성 SDI 강하게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단에 올라왔고요. 그 밖에도 오늘 또 합병 관련된 이사회 소식을 전한 아시아나항공과 또 인텔리안테크까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난주에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또 반도체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을 사들였는데 순 매도를 보니까 지난주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였던 포스코 홀딩스를 이 개인 투자자는 순 매도를 모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주간으로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순 매도했고요. 2차 전지 대형주를 순 매수했고 기관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넓혀서 10월 전체로 보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10월 섹터별 월간 상대 수익률을 정리해보면 일단 화학, 2차 전지로 구분이 되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2차 전지의 급락 그리고 반도체의 선방인 가운데 보험과 은행 등 방어주 역할의 섹터들이 선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10월에 반도체를 사들였던 외국인들이 수익률이 좀 올라왔고요. 반대로 월간으로 봤을 때 2차 전지를 대거 사들였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마이너스권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를 연속해서 보이는 와중에 외국인이 사들이는 종목에 오히려 집중해야 한다라는 증권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고수님들은 수급에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자, 섹터별 월간 상대적인 수익률에 있어서 좀 안 좋았던 화학 섹터, 그러니까 화학 섹터 안에서는 2차 전지도 있었고 순수 화학주들도 있었는데 오늘은 2차 전지 또 순수 화학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가 일단은 궁금한데 임순재 고수님, 오늘 화학업종의 반등,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도 포함이고 순수 화학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의미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저가 매수? 일단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뭐 화학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에 네.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이제 가장 좀 크게 나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로봇이나 이제 섬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그동안 이제 낙폭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낙폭에 따라 아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11월 3일까지 지금 시장 수요 예측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과연 얼마만큼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심 사항을 보이면서 뭐 에코프로 그룹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강세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신용융자,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좀 좋은 거는 신용융자가 지금 빠르게 좀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10월 26일 기준으로 신용융자가 17.5조 원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감소의 원인은 좀 막아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주가가 이제 낙폭을 보이면서 이제 반대매매로 청산된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융자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일단 뭐 어느 정도 털리고 나면 또
재상승의 또 기회를 근데 볼 수 그게 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털린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은 게 아닌데 네, 그렇죠. 시장에서는 그걸 항상 이제 이미 좀 매물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수급의 특징을 보면 사실 오늘 현물 쪽에서는 별로 기대할 만한 수급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동안 살짝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던 선물 쪽의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구간 한 3천억 넘게 집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좀 긍정적인데 어떻게 이재유 교수님 또 다른 긍정적인 포인트 눈 씻고 한번 찾아보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좋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네. 시장 자체가 어쨌든 많이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금 매력이 사실 있다. 연말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를 강하게 뭐 상승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은 좀 부족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낙폭이 굉장히 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쪽도 오늘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뭐 고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고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뚫고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하락폭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 추이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이로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나라 시장의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의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V자 반등으로 돌아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금 비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입장에선 지금 종목을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추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네. 반등을 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하고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이 오늘처럼 좀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나면 아 이제는 좀 매수에 동참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시장을 그래도 변동성이 있고 악재가 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켜보면서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확인하고 들어갈 종목들을 우리가 좀 발굴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 김장려 교수님. 김장려 교수님 요새 타율이 좋으세요. 아, 그래요? 말씀하시고 나서 종목들이 너무 잘 가가지고 예, 오늘의 종목 기대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어야지. 지금 한 잘 2번 자겠습니다.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오늘 틀리겠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일단 그 반도체는 나중에 뒤에 할 거니까 네. 그 반도체 아까 그 장 얘기하셨는데 저는 코스피가 여기서 한 뭐 바닥을 칠 수도 있고 한 2~3% 더 빠질 수 있고 5% 빠질 수 있는데 그 매크로 환경에서 이스라엘하고 그 전쟁이 진짜 확장돼 가지고 어느 정도 초반이 전개되는 네. 다음 달 상반기까지 이전에 아마 그 나쁜 영향에 대한 그 임팩트는 피크 아웃되나 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볼 거는 매크로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유가다. 유가가 과거 20년간 우리 유가에 지불한 GDP 대비 지불한 게 전 세계적으로 한 3.1%거든요. 그래서 3.1% 하면은 92불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안 가면은 견뎌낸다. 오. 이제는 그런 하는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이미 빠지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봐야 되는데 반도체 말고 뒤에 나올 거 보니까 완전히 개별 주식 장세인 것 같아요. 개별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거, 스스로 성장을 하든 신제품으로 아니면 신고객을 만나든 M&A 이슈가 있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안 오른 종목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 네. DNF하고 UIL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죠? DNF는 반도체인데 소재고요. 뭐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그 비슷한 거라고 얼추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들어보셨을까요? 레이크 그렇죠. 머티리얼스. 예.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여기에서 계신 분이 나와서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여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솔브레인이 인수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얘기 만드는 것이 이제 전구체, 반도체 전구체인데 길게 핵심이니까 반도체가 자꾸 전류가 새거든요. 네. 그걸 막아주려면 머티리얼을 바꿔야 되는데 머티리얼 바꿔서 공급해주는 전구체 핵심이 레이크 머티리얼스는 하이닉스 공급되고 네. 우리는 삼성전자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일본 업체가 들어가거든요. 삼성전자가 국산화하는데 얘네가 기술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솔브레인을 통해서 인수가 되는 건데 거기 임박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최근 많이 빠졌다.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네. 싸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리포트 없습니다. 그 두 번째 UIL이 있는데 UIL은 뭐냐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휴대폰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네. 바뀌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고 매출의 한 1-20%안 되는 전자담배가 전자담배가 향 그것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시장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7월달, 9월달 한 번 시세를 냈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이번 주인지 다음 주인지 모르지만 실적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실적 안 좋을 겁니다. 선수는 휴대폰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 안 좋은데 얘가 그 미국의 그 필립 모리스 이런 쪽에 이제 커스터머가 되거든요. 이런 거가 본격화되는 게 4분기부터 나와요. 지금부터. 올 4분기. 예, 3분기 실적이 나쁜 걸 확인되는 순간에 오히려 모멘텀은 내년도 성장의 모멘텀을 새로운 사업으로 담는다. 이렇게 따지면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치를 갖추면은 이건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모색하는 주식 한 2가지 정도는 볼 수 있고 이 그 UIL 리포트가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에 있는 2가지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IT 쪽에서고요. 한쪽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품 소재 기업 중에서 DNF 그리고 UIL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휴대폰 부품 사업은 좀 부진하지만 신규 사업인 전자담배 부품 사업에 대해서 글로벌리하게 더욱더 적극적인 시장 진입에 나설 계획을 또 4분기부터 그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임순재 고수님도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저는 뭐 조선 업종 중에서 조선. 네, 동성 화인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초저온형 이제 보온재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올해 들어 한 총 250억 정도의 지금 시설 확장을 위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올 초에 한 60억, 그다음에 지난주 이제 10월 25일 날 190억을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난 2022년보다 생산 능력이 한 5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7만 톤급의 이제 LNG 운반선 30척의 본행제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은 뭐 3분기에도 좋게 뭐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방 산업인 이제 조선업이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같이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친환경 선박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기존에 이제 뭐 디젤뿐만 아니라 뭐 LNG나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친환경 그 연료를 이제 보관하는 것도 이제 본행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본행제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수급 특징 쭉 보고 있는데 우리 박수호 고수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역대적으로 그 불황이 오거나 이럴 때 광고를 늘리는 회사. 광고 늘리는 회사? 혹은 이제 광고에서 수익원을 창출하는 회사 이런 쪽으로 조금 저는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뭐 불스원샷이라든지 요즘에 퀴닛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상장사 이런 쪽에서 지금 TV 광고 엄청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광고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광고를 틀면 이제 서비스 광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뭐 네. 싸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 서비스로 몇 번 더 틀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서 요즘에 이제 그 상장사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남들이 광고를 안 할 때 좀 공격적으로 광고를 하는 이런 회사들 중에서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으로 좀 찾아봤는데 오늘 카페24가 지금 특징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3% 급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카페24가 그동안 조금 수급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폭을 보이다가 오늘 좀 네. 급등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카페24를 보니까 그 유튜브 쇼핑 연동 서비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쇼핑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 광고 수익을 그동안 못 냈잖아요. 네. 뭐 그냥 뭐 구글에서 어느 정도 주는 일정 금액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카페24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커머스를 붙여서 이제 구매까지 가능하도록 연동하는 그런 네, 서비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솔루션 자체, 그러니까 판매를 많이 잘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개발하고 여기에 광고를 붙여서 좀 더 그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지금 특히 테크 업체 쪽으로 해서 에드테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 업체 쪽으로 해서 좀 괜찮은데 카페24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의 새 수익원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네, 카페24 현재 구간에서도 14%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광고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 관련한 매출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규 교수님은요? 네, 저는 오늘 뭐 특징주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특징이 될 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네. 바로 호텔신라라는 기업입니다. 너무 과하게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죠. 전망치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약 650억대였는데 네. 실제로 나온 영업이익이 70억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650억대였는데 실제로는 70억대가 나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아니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회사 측에서 잘못 정보를 준 걸까요?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던 걸까요? 그건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괴리가 네, 큰데요. 괴리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체화 재고라고 하는데 네. 시장에서 처리하지 못한 그런 땡처리 물품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따리상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매출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이런 매출들이 나오지가 않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텔신라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자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동국제약 같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2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가 3분기 때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뭐 테크윙이라든지 파인 엠텍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본업이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씩 두 개씩 새로운 사업들을 붙여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텔신라라든지 LG생활건강을 보면서 아, 실적이 역시나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쵸. 그 다음에는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급락하는 이유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높은 목표 주가긴 하지만 그 하향 조정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던 지금 실적은 부진하지만 앞으로 나아질 기업에는 호텔신라는 포함되기가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 여기 호텔신라의 실적이 잘 안 나온 원인 중에 하나가 뭐 항공 수요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분석까지 있는데 네. 아직은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번 3분기 때 나온 실적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지금 실적의 그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증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레포트들을 좀 읽어보시고,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딩이라든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 종목군을 선별한다라고 봤을 때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호텔시는 큰 종목이니까 거기서 에너지부터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못 봤는데 대부분이 하향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하거나 상향은 아니더라도 그 의견과 그 목표 주가를 변함없이 유지한 데가 있을까요? 있어요. 지금 삼성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매수 의견은 유지했어요. 매수 유지는 별 중요하지 않고 네네. 목표 주가를 예를 들어서 6배는 다 떨어뜨리는데 지금 일본에 중국인 한국인데. 단체 관광객 맞을채비에 분주하다가 그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같은 날에 비슷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거꾸로 가는 거를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그거 믿고 사라는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자기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안 내린다 하면은 그거는 이슈가 되는 거고, 거꾸로 다 좋다 해서 막 나오는데 파지티브 나오는데 목표주 막 올려요. 네. 근데 오히려 하향시키거나 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떨구거나. 그거를 보셔야 돼요. 논거를 그렇죠. 어떤 배경으로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지를 눈여겨봐라. 그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리포트를 열어봤는데 내용은 4분기는 확실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이미 예견이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올까 말까 이런 시즌이었는데 4분기에는 확실히 온다라는 게 그 배경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뉴커마즈 채비를 하는 그런 단계였고 큰 규모로 관련한 비용 부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분기에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실적을 기대한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쏙쏙 들어오게. 막 이렇게 막 네. 사고 싶죠. 구매가 맞아요. 되죠.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릴게요. 아까 테크윙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 케이스예요. 테크윙이 실적은 이미 발표됐어요. 네. 근데 실적 발표될 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커버도 안 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야금야금 오르잖아요. 왜냐하면 4분기 기대가 있거든요. DDR5 전환하고 아까 HBM 관련해서 뭐 새로운 신제품 준비하는 게 네. 11월 달에 개발이 완료되게 돼 있거든요.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미리 팔지 않았으면 그때 파는 건 바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 파고 올라갔으니까. 호텔신라도 오늘 어저께 못 팔았으면 오늘 파는 건 바보가 되는 거고 다음에 올라올 때 줄이든지 이런 개념을 갖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같은 논리로 그 지금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그 인바운드 여행객,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의 지금 그
소비 행태 이런 것들 관광연구원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취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광연구원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예전에는 물론 사후 면세점이나 이런 면세점 뭐 대거 해서 뭐 화장품 대거 사가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지금 유커들은 그러니까 FIT 그래서 개별 관광객들이 직접 들어와서 식음료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맛집들이나 이런 F&B 쪽에 새로운 미식 경험을 지금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비 행태의 변화지 사람들의 어떤 추세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대량 구매에서 그래서 F&B 쪽으로 갖고 있는 그런 수급 업체들 중에 아난티라든지 아니면 호텔 신라라든지 이런 쪽에 F&B 쪽에 강세를 갖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면 이제 새로운 수급이 외국인들이 인바운드 여행객에서 F&B를 노리는 이쪽으로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호텔 신라 관련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김장렬 고수의 탑픽은 DNF와 UIL 고르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남들 광고를 줄일 때 늘리는 곳을 주목하자 카페24 언급해 주셨습니다. 임순재 고수의 동성화인텍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규 고수는 호텔 신라에 대해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오늘 짱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